이제 저희는 이제 오디 뽕나무를 신이 내린 돈나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에 키우는 뽕나무에 자라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누에고요. 요게 오디, 우리 시범 사업으로 하는 농가입니다. 내일 가보시면 전부, 야, 돈 되는구나. 참 잘해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육을 오셔서 배우시면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소득이 완전히 보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시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토의를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신이 되는 나무는, 이 돈 되는 나무가 이 신목 뽕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뽕잎의 효능이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많이 들은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양잠산물이 당뇨병, 그 다음에 우리 이 고혈압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 있고요. 또 그만큼 표염을 보고 있습니다. 뽕잎에는 당뇨 예방 효과가 있고요. 혈압 강화 작용, 그 다음에 발암 억제 작용,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이 콜레스테롤, 이게 상당히 사람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도 좋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사슴에 먹어보면 사슴이 병에도 강하고 이 고기가 이 지방 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해서 저희들이 뽕나무가 남으면 사슴 농가에서 아주 다 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따 제가 쭉 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이어트에도 오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모든 기능성 식품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블루베리, 초코베리 다 그렇지만 저는 블루베리나 초코베리보다도 오디가 가장 좋고 복분자보다도 좋은 것이 이 오디입니다. 먹기도 쉽고 또 거의 농약을 뿌리질 않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좋으니까요. 많이 드십시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 진짜 사람한테 피로회복이라든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에는 이 상백피라는 이 뽕나무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또 상당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나무라고요. 하고 또 누에 똥까지, 똥 먹는 게 유일하게 똥 먹을 수 있는 것이 누에똥입니다. 누에똥이라는 것이 결국은 뽕잎이거든요. 딴 거를 절대 누에가 딴 거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뭐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뽕잎 이외에는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똥까지 먹는 것이 이 양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작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입니다. 오디는 옛날에는 그 누에를 많이 키울 때는 전부 뽕나무를 자르니까 오디가 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기껏 열렸어야 오디 뽕나무 다 잘라서 먹인 다음에 조금 몇 개씩 달려서 드시던 그 맛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오디 뽕나무를 생산하는 그 뽕나무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 2004년부터 연구가 돼서 7년도, 8년도 이쪽에 쭉 새로운 품종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매년 한 가지 품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어떻게 빨리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이 관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따가 쭉 설명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충남 잠사곤충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에는 이런 그 기능성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C3G라는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 성분, DNJ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혈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는 설탕 성분이 없어요. 전부 유리당, 이 포도당 과당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드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을 함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디는 아무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C는 이 리놀산, 이것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혈액에 이 지방이 너무 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복분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복분자 씨는 절대 깨지지도 않고 씹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 그냥 뭐 밥 먹을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화장실 가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오디 씨는 다 깨지고 믹서에 가르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셔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보다는 오디가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야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포도 농가나 이런 농가들한테 또 미안하죠. 이렇게 하면 포도는 덜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시험한 데이터에서 나온 거니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오디가 지금 우리가 사람이 그 매스컴이나 그런 그 한의원 뭐 의사님들이나 이야기할 때 검푸른 식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베리라고 해서 뭐 포도, 뭐 초코베리, 블랙베리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오디 쪽이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1kg에 7, 8천 원 한다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러분들 1kg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7, 8천 원씩 판매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그런 이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비싸지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의 효능에는 금방 그 항노화, 이 C3G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고요. 당뇨병 환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혈압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뭐 동의보감에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해줘요. 이것은 저희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만큼 이게 오디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눈을 밝게 하고 백발이 검게 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조금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오디는 많은 이용 분야가 있어요. 지금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고, 근데 생과일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에다가 갈아 먹으면 가장 맛있고요. 우유나 이런 쪽에다 같이 넣는데 요구르트에다 한번 넣어서 갈아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동결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오디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냉동 창고 보조 사업을 도청하고 해서 해줬는데 5평 짓는 거에 2,500만 원씩 해서 1,550만 원, 1,250만 원, 1,250만 원 자부담 1,250만 원 해랬더니 그것도 비싸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조사업이 농민한테 1대1로 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단체로 가지. 근데 냉동창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해줄 수 있게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또 후회를 해서 지금은 또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목적을 갖고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해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디 가공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와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디를 이용해서 비누, 그 다음에 뭐 떡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잼. 그래서 이 잼 같은 경우 일본도 많이 팔리지만 우리 인근에서 부여에서 이 잼을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부여에 연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팔아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뭐 타시곤에 오디를 구입을 해서 또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런 오디라는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자제분들이 대학생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학생들은 엄마 아버지 등골 빠지는 거 모르고 지들 돈 다 씁니다. 가서 커피 한 잔 7, 8천 원, 7천 원, 8천 원 주고, 우리 농민들 7, 8천 원 주고 커피 가서 마시겠어요? 못 마셔요. 근데 이 생과일 가게도 많이 나온답니다. 거기에 오디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도 이렇게 생과일로도 팔리고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도 생과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많이 만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산청 양협에서 이런 잼이라든지 라이스신, 이런 뭐 치약 뭐 이런 걸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양갱 이런 식으로도 지금 계속 제품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잘 팔리면 오디 수요는 지금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지금은 현재 7,000원까지 8,000원 받지만 5,000원까지만, 왜냐면 코스트가 낮아져야만이 얘들도, 이 사람들도 유통 마진이 남아야, 생산 단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되더라도 좀 낮게 형성이 되면 상당히 소비량이 늘어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5,000원만, 내가 실질적으로 키로당 5,000원만 수치를 해도 상당히 고부가 가치가 갖고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주에는 오디 막걸리, 사곡에서 오디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오디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에서 무농약 재배, 친환경,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지금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뽕나무밖에 없습니다. 어느 작목을 상수원 보호지역에 심으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뽕나무는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도 그 재배가 가능한 것이 뽕나무고요. 그래서 오디 농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건달 농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달이에요. 거의 뽕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디 따는 시기에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지만 해놓으면 할 게 없어요. 6월 달에 오디 따고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에 전지해놓고 그 다음에 뽕밭 가는 것은 다음에 2, 3월 달에 갑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반건달 농사라는 것을 머리에 딱 내리에 심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디 뽕나무는 오디 뽕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뽕나무는 척박한 토지, 지금 여러분들 뽕나무가 보시면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양잠 산업이 막 엄청 번창할 때 심어놓은 뽕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원에도 자라고 논둑에도 자라고, 그리고 까치들이 오디 따먹고 가다 똥 싸놔가지고서는 막 사방에 나옵니다. 그것이 산삼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오디는 어느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배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논에도 잘 자랍니다. 배수로만 잘 터주면 논에도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들이 논에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가 거의 없습니다. 딱 2번 뿌립니다. 그래서 충남은 저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는 저는 충남은 하지 않습니다. 어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남양주 오디 농가 40명이 저희 사업장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친환경 재배 그 유기농이라고 해서 약도 못 뿌리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약을 안 뿌리니까 오디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를 사람이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1년 농사 폐농하면 다음에 내년에 잘 지면 올해 못한 거 되겠지. 그래도 내년 쫄딱 또 또록 똑같이 되면 그때는 진짜 농업 포기하고 싶고 괜히 내가 이걸 왜 심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유기농 했다고 해서 오디가 1kg에 20만 원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껏 받아야 10,000원밖에 못 받는데 3,000평에서 1톤 생산해서 10,000원 받느니 1,300평에서 약 2번 뿌리고 10톤 따서 7,000원 받아도 1,000만 원하고 3,000평에서 1,000만 원하고 1,300평에서 7,000만 원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저는 뭐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기농은 오디는 유기농 재배를 하지 말아라. 약을 딱 2번 뿌려도 거의 유기농하고 똑같습니다. 잔류 독성 하나도 없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디는 닦아 먹을 수가 없어요. 닦으면 다 안토시아닌 함량 그것이 다 빠집니다. 검은 물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오디 사셔서 닦아 안 드셔도 됩니다. 닦지 마십시오. 닦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빨리 지금 서둘러서 제가 계속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들한테는 오디 뽕밭은 산속으로 가라. 어려우더라도 1년만 고생하시더라도 산속으로 가라 그럽니다. 산속에 가면 울타리를 쳐야 돼요. 고라니 때문에. 워낙 고라니가 뽕나무를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칡농풀, 콩농 이런 거 다 있어도 딴 거 안 먹고 오디 순만 딱딱 잘라 먹어요. 그만큼 좋은 걸 아는 거예요. 동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과배 찍은 거, 까치가 찍은 게 엄청 달잖아요. 좋은 거만 찍어요. 그 대신 그만큼 뽕나무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이 그렇게 잘라 먹습니다. 왜 산속으로 가라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노변에 심어놓은 뽕밭은 어디가 이제 안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분진이 돼서 더구나 닦아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누가 소비자가 사겠습니까? 없을 때는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디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뽕밭을 신규로 조성하시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소비자들이 뽕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 뽕밭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도로변인데요. 나 그거 안 사요. 조금 더 가격을 줄 테니까 산속에 있는 거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뽕밭 조성을 할 때는 교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택배 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적지를 하실 때는 그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상당히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반건달 농사. 수확 시기에 노력 집중됐는데 이제 집중이 안 돼요. 흔들어 땁니다. 사람 손으로 안 따요. 흔들어 따서 바가지로 퍼담습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의 장마 오기 전에 다 거의 오디 수확이 끝납니다. 대개 보면 우리 충청도 지역은 4월달에 비 오고 5월달에 조금 오다가 장마가 대개 보면 6월 20일 정도에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미루었다 보면 25일, 26일 정도에 시작이 되고 오디를 하면서 쭉 제가 10년 동안 보면 비 맞는 확률은 한두 번 정도 수확하기 시기에 한두 번 정도 맞지 주룩주룩 내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하순경이면 다 수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확망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수확망 위에 걸터 있어요. 그래서 땅하고는 저희 때 없으면서 그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서 작년에 공주에 1억, 올해는 청양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단점이 냉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1250만 원씩 보조해서 해줬는데도 농가들이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저도 노력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돼 있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디 농사 잘만 1년만 잘 지면 뭐 본전 금방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이제 냉동 저장 창고를 지을 때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전기 끌어들이고 전봇대 세우는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쪽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냉동고 지원 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그 친환경 농업이고요. 상당히 쉽습니다. 단점이 이제 냉동고가 이제 들어가는데 냉동고도 뭐 금방 짓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2년 후에 짓는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오디 농사는 상당히 손쉬운 농사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어지간한 땅에서는 다 된다. 뭐 늪지, 물이 채워져 있는 땅이 아니고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적지, 뭐 뽕나무 나 심을 데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산에도 심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농업이라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품종에 대해서 쭉 설명은 제가 올릴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나무 심어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일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냥 이런 품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요. 만약에 어떤 품종이 저 품종은 나는 네가 생산 안 해도 심고 싶다 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생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공급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품종을 만들어서 드리지 그렇지 않은 것은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대성뽕이라는 휘카스 사엑스라는 계통명을 갖고 있는 대성뽕, 최초의 오디 뽕나무 품종입니다. 상당히 오디가 크지만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 뽕나무 품종을 선택을 할 때는 뽕나무 수량이 어떠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당도가 좋으냐 어떠냐, 오디 색깔이 붉은색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두시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디는 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디 하면 새카만 열매, 이것이 이 내리에 박혀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뽕밭에서 따먹은 오디가 하얀 오디는 없었거든요. 지금 하얀 오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디는 이제 관광농원이라든지 아니면 희귀 애들 체험농가 할 적에 그런 데서는 한두 개 갖다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역으로 해서 다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막 천냥빚 갚는다고 하얀 오디는 백사에다 비교를 합니다. 백사는 부르는 게 가관입니까? 그래서 오디도 이게 백사라 똑같은 거다. 그래서 2만 원씩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체험농가나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들은 빨간 오디, 하얀 오디, 검은 오디 3개를 해놓고 이렇게 따먹고, 오디도 이런 오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체험객이 야 거기 갔더니 하얀 오디도 있어, 야 거기 한번 또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가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오디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파시려면은 까만 오디가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결신 열도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는 접 붙이는 때부터 오디가 매달리는 품종이 있고, 어떤 거는 3년이 돼야 오디가 열리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제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품종이 그냥 어떠한 뽕나무를 조성을 할 때 한 품종을 전부 심지 마시고 2품종 정도를 뭐 7대3이나 6대4 정도를 이렇게 혼종해서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2가지 이상 품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뽕이라는 이런 품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일뽕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청일뽕입니다. 이것이 누에 사육용에도 썼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디 맛 하면은 이 청일뽕을 생각하면 약간 시큼달콤한 맛. 옛날에 이 맛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뽕 오디가 따먹은 오디가 이 오디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오디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 오디라서 국상 20호라는 이건데, 이건 길쭉하면서 붉은색의 오디를 색깔을 띱니다. 근데 당도는 엄청 달아요. 근데 잘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뭐 바람만 불으면 훅 떨어지고 건들기만 하면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개 정도 집에서 그냥 내가 따먹는 그런 품종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심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심인데요. 요게 올해 처음으로 묘목업자들한테 공급된 품종입니다. 품종 육성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심어진 데가 거의 없죠. 근데 충남은 7년 전에 다 심어졌습니다. 그만큼 타도에 비해서 7년을 앞서 나갔어요. 저희는 도둑질을 제가 한 겁니다. 딱 1년 2년 키워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다 싶어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뽕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생산을 했지, 만약에 잠종업자나 뽕나무 묘목업자들은 생산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7년 전부터 이걸 벌써 다 공급을 해서 충남엔 80%가 다 대심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충남은 80%가 대심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농가들은 대심을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에 심게 되면 대심을 심으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심을 전량 100%로 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물량이 많으면
없을 때는 그냥 옷이라고 생긴 것이 다 팔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물량이 많으면 이제 고품질로 고당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수양이라는 품종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근데 이제 수양이라는 것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품종을 내보내려고 이게 수성이라는 품종도 있는데 당도는 상당히 좋은데 당도가 좋다 보니까 물러요. 그래서 따는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이 자체적에서 벌써 곰팡이가 납니다. 이 탕이 나버려요. 막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금 이거하고 같이 공급을 했다가 지금은 요거는 이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상 7호라는 수양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심하고 요 품종을 올해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대한민국에 저희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봄에 뽕나무를 신청해서 올 가을에 심으실 농가들은 대심 70%, 수양 30% 정도로 심을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양의 특성은 뭐냐면 오디 수확 시기가 일반 대심 뽕나무보다 15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6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양부터 먼저 수확을 해서 팔고 오디가 나오지 않을 때 가격을 잘 받으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심을 팔 수 있도록 지금 조절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양이 당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20브릭스가 넘는데 오디가 약간 적어요. 그래서 대심은 만약에 1톤 딴다면 수양은 한 500kg 정도. 그 대신 이제 가격 면에서 대심을 6,000원, 7,000원 받으면 이거는 7, 8,000원 받아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에 그 전북 고창에 과상이라는 2호 과상이라는 뽕나무 품종이 있는데요. 오디도 좋고 당도도 좋은데 균열병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병에 약하고요. 그리고 추위에 엄청 약해서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만 재배하는데 전라도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매년 서리 피해를 받아서 거기가 한 40%씩 감량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좋다 하죠. 그쪽이 절단나에 우리가 파니까. 그래서 니네는 맨날 그거를 심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대심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충남도 다 못 공급했는데 니네까지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묘목업자들이 생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갈 테지만 아직까지는 충남에서 지금 이쪽은 대심 쪽에서는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절곡조성이라는 품종이 있고 이게 터키디라는 오디입니다. 이거 병 걸렸다고 안 따먹어요. 근데 따먹으면 엄청 답니다. 설탕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광농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집에 한두 개씩 키우고 싶으신 분은 얘기하면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충남 도민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보신 과상이고요.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맛도 보고 먹어보고 병에 어떤가 이런 걸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갔을 때 아무 이상 없고 괜찮구나 이런 품종이구나 했을 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울트라 슈퍼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 품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만든 품종입니다. 사배체로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균핵병이 좀 약하고요. 당도가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은 2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는 충남의 일부 한 10% 정도 심어졌습니다만 더 이상 품종을 만들질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품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요. 보면은 심는 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는 묘목업자들은 2m, 3m, 3m, 2m 심으라고 그러고 저희는 5m, 6m, 최소한 5m에서 6m 띄고 그 다음에 3m 정도, 3, 4m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목업자들은 뽕나무를 많이 팔기 위해서 300평에 200주 심어라. 저희는 60주밖에 안 심습니다. 그래도 수확량은 저희가 더 많이 따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심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충남 저만 묘목업자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만 제가 묘목업자 편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 편이지.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많이 심었어요. 소주밀식으로 해서.
심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목업자들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오셨으니까 교육하신 대로 하시면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자뽕이 아까 국상 20%라는 겁니다. 붉은 오디.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몇 주씩은 생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품종이 있고요. 당도가 17브릭스 상당히 답니다. 근데 잘 떨어져요. 미숫가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와서 따먹어라 하는 그런 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봉뽕이라는 오디가 있고요. 이런 품종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홍뽕. 오디가 붉어요, 이런 거는. 근데 오디가 붉으니까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흥뽕이라는 것도 있고요. 청일뽕. 이것이 그래도 과피도 단단하고 수확량도 좀 괜찮고 옛날부터 기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오디종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6m로 심어가지고 고목으로 한다는데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포장 펴놓고 떨어지는 것만 갖다 저장했다 한다는데 그건 상품성이라든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수원뽕이라는 게 있고 요즘 묘목업자들이 지금 일부 혹시 뽕나무 심으신 분이 있나요? 여기에 몇 주씩이라도 심으신 분들이 업자들한테 생산하다 심은 것이 수원뽕 아니면 익수뽕일 겁니다. 주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면 울트라 슈퍼라고 그러든지. 수원뽕이라는 것이 묘목업자들이 생산이 쉬우니까 이런 걸 많이 해서 막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수성뽕인데 당도는 좋은데 너무 익을 때 막 제대로 채식에 못 따면 이런 곰팡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었다가 이제 안 심습니다. 이거. 이제 대심이라는 것이 상별입니다. 수확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재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 다음에 이제 수양뽕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우리 충남 도민한테 공급하는 것이 대심, 수양 이 두 가지 품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양하고 대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품종이 또 나오면 타도보다도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그래도 오디뽕나무는 저희들이 제일 잘 만들고 잠종도 저희들이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저희 잠종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서슴없이 궁금점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고 전화 주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짜증 낼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화하신다고 해서 짜증 낼 일이 없습니다. 그 오디 뽕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봤듯이 뽕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것이 뽕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단지 이제 거름만 많이 내주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것은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에서는 재배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 빠짐이 안 되는 그런 토양에다 굳이 심으시려면 배수로를 깊게 파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뽕나무는 잘 자라는 작물로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3년 지팽이 짚고 다니다가도 꽂아놔도 사는 것이 뽕나무다. 그만큼 생명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얼마나 관리를 안 하셨으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어지간하면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시면 절대 죽지 않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나쁜 곳은 그 배수로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방 배수로를 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옛날에 어려서부터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식목 행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가서 구덩이 파고 그 밑에 대비 넣고 그 다음에 흙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뿌리라는 이런 뿌리가 직접 대비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꼭꼭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누에 키우는 뽕밭을 조성을 하려면 워낙 많이 심으니까 이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만 우리 오디뽕나무는 300평에 많이 심어야 70주 정도 되니까 구덩이를 판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거를 한번 임차를 해서 심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에 퇴비를 충분히 넣고 심어주면 좋으냐면 뽕밭에 퇴비를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력이 풍부하고 했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 과수원을 하면은 구덩이를 전부 삽으로 둘레를 이렇게 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동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팔 수도 없고 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면에 그냥 로타리 살포를 하고 로타리 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의 초창기에 처음에 퇴비를 충분히 좀 넣어주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1, 2년은 그 영양분으로 충분히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1, 2년 때는 반드시 어려우시더라도 그 구덩이를 좀 충분히 파가지고 퇴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식재 후에는 지줄대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1년 차에는 무조건 100% 진주대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오디뽕밭을 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따 포장해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디뽕잎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나 바람에 쓰러져요. 쓰러지면 뽕나무가 휘어지고 또 이 뿌리라든지 상처가 나서 병에 걸리면 죽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지주를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점은 꼭 유의점을 해서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낮추배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 손으로 따려니까 낮게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낮추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추배기에는 옛날에는 1항과 1항 사이를 좁게 심었어요. 2에서 2.5m, 남에서 2에서 3m 이렇게 심어가지고 소주밀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제 오디 수확 시기가 떨어서 그물망에 설치를 해서 수확하는 시기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낮추배기는 도저히 그물망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거의 사장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아주시고 만약에 그 집에 한두 주 그냥 내가 심어서 먹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두 주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이따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균핵병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두 주, 서너 주 그냥 나 먹기 위해서 심는다 이런 분한테는 저희들도 뽕나무도 공급도 해드리지도 않고 그런 분들한테는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300평은 갖고 계셔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최소한 300평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뽕나무 농가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심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가지를 받는 그런 방법이 낮추배기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묘목업자들한테는 장려를 하고 초창기에 이렇게 심었느냐면 많이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묘목업자들이 뽕나무를 공급을 할 때 우리 소비자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택배로 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택배에다 배달하려면 자루에다 많이 집어넣어야만이 택배도 원활하고 또 이 부피도 적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짧게 잘라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낮추배기 할 수가 없고 이따가 다음 방법의 중간 만들기는 최소한 80에서 1m 위에서 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묘목업자들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만큼 키우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1m 이상의 1m 20cm 정도를 잘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식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추배기는 아래서부터 가지를 받는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기도 1항과 1항 사이가 좁아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이쪽이 양쪽에서 우거지면 꽉 쩔어서 통풍도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병이 심하고 균핵병이 많이 해서 그냥 다 쏟아지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추배기는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물망을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낮춤 만들기에서 그 재배한 건데요. 어디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낮춤 만들기. 이것도 대심인데 상당히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 영양 생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디도 적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거져요. 이게 한 3, 4년만 돼도 이렇게 우거지는데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퇴비를 제대로 똥구르마, 그냥 우리가 속된 말씀을 드려서 애발 그 구르마가 똥구르마인데 그거를 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그 이격 관계를 이렇게 띄워두셔야만이 작업도 용이하고 그물망도 설치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넓게 심었다고 해서 수확량이 절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중간 만들기입니다. 장점은 나무 모양 만들기와 관리가 상당히 쉽고요. 낮은 곳에 달리는 손수확이 가능하고 대부분 분주에 적합한 포장이지만 손수확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일부 농가가 깨끗하게 수확을 한다고 해서 손수확을 하는데 그물망을 설치하면 불순물이 다 그물망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선별이 됩니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크게 그런 쪽에 유념을 안 하셔야 되고 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오디 재배가 상당히 손쉽게 됐습니다. 단점이 초창기에는 초창기의 단점입니다. 높은 곳에 달리는 흔들어 수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흔들어 수확하는 것이 본격적인 수확 방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흔들어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물망 설치 비용이 초창기는 처음 시험할 때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사진과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워낙 파이프 그 밑에 그물망 설치하는 파이프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농민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 설치하는데도 한 1200만 원 정도 소득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보완을 해서 그 정도도 한 300이나 400 정도면 그물망을 완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5에서 5.5m, 그러니까 1항과 1항 사이죠. 그러니까는 5.5에서 5.5m, 나무 사이는 3에서 3.5m.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평에 60에서 70주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밑에서 찍혀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애대로 쭉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위에서 뻗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너무 아래로 처진 가지는 그냥 이렇게 툭툭 전지를 해주셔도 큰 수확량에는 큰 지장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놓는 것이 가장 좋죠. 이렇게 키워놓고 여기다 이제 그물망을 설치를 하면 오디가 땅에 떨어질 일도 없고 다 그물망에 이렇게 걸리게 그런 그 수확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게 이렇게 그 뽕나무를 키운 겁니다. 보면은 여기가 굵죠. 그러니까 처음 뽕나무를 가서 심었을 때 여기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4, 5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봄에 여기를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가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과감하게 여기서 이제 뭐 10cm나 20cm 남기고 그냥 완전히 잘라주세요. 딱 잘라주면 또 해까지 나오고 다음에 또 잘라주면 해까지 나오고 다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천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옛날 묘목업자들이 생산했을 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벌써 심고 6월 하 그러니까는 6개월을 키워서 잘라서 가지를 만들지만 저희들은 이제 애초부터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시간 절약이 들고 그만큼 뽕나무 생육을 원활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급을 할 때는 이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내년 봄에 그냥 내비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가지는 이 밑에서 나옵니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나오니까는 3가지가 나오든 4가지가 나오든 그냥 80cm 이하에서 나오는 가지는 과감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위에서 나오는 가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디가 매달립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6월 말에 오디를 다 따시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10에서 15cm 남기고 딱딱 다 전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또 최소한 7, 8가지, 10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오디 따고 잘라주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자른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제 신문 1년 차인데 여기서부터 키우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차, 저희는 바로 2년 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키워가지고 6월 달에, 7월 달에 잘라주면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나무가 내가 잘라놔도 가지가 제멋대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바라는 쪽에 만큼의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보람직하게 나온 가지죠. 요거 이렇게만 받아놓으면 뭐 오디 농사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한 4월 달 정도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싹이 나와서 5, 6월 달에는 많이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한 1m 20 정도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최소한 80에서 1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우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오디의 결실 특성은 항상 꽃눈이 전년 가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전지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자라는 뽕나무 길이기가 최소한 2m에서 3m 큽니다. 6월 말에서부터 7월도에 전지를 해놔도 그때부터 11월 달까지 생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크는 가지가 최소한 2.5m에서 3m 정도는 큽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 포장에 가보시면 어디를 잘라줬는데 얼마큼 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가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을에 형성된 데서 오디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새순이 자라면서 눈과 눈 사이에서 오디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웃자란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달리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웃자란 가지에서는 겨울에 월동할 때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소 비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웃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소 비료는 많이 주지 않고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죽분이나 동분, 개분 이런 것을 많이 포장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나친 대비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뽕나무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많이 주면 이삭거름을 잘못 줬다든지 새끼칠거름을 잘못 주고 했을 때 토복의 우려가 있고 도열병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웃자라면. 그렇지만 뽕나무는 충분한 양의 많이 거름을 줘도 절대 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좋으니까 그 대신 완전하게 부숙된 퇴비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는 가지에서 잘 달립니다. 그래서 매년 전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뽕나무는 봄에 전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뽕나무 다 전지해 놔갖고 좀 잘 크고 있다고. 봄에 전지해서 잘 커도 오디가 매달리질 않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꽃눈은 전년 가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말 7월 초에 우리 충청도 지역은 6월 말 7월 초에 반드시 전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오디 균핵병입니다. 오디 병에는 병에는 상당히 많은 그 병이 뽕나무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전부 다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디 뽕나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균핵병, 뽕나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방제만 해놓으면 우리가 오디 생산이라든지 뽕나무 이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균핵병은 일종의 곰팡이병이에요. 오디에만 전염됩니다. 이것이 딴 데에 어떤 딴 작물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디에만 줍니다. 그리고 오디는 이것도 회백색을 띠고 자꾸 딱딱해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낱개로 딱 전부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벼이삭 떨어지듯이 그냥 낮게 탈곡했을 때 떨어졌을 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심할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걸렸다 하면 그 포장은 전체적으로 싹 걸립니다. 이 균핵병이 걸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왜? 까만 오디에 하얀 것이 막 섞여 있으면 어느 소비자가 살 수도 없고요. 그 일일이 골라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걸린 포장은 매년 반복해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 주위에 라든지 이런 데서 뽕나무가 논둑에 내 시험 포장
애 논둑에 있어도 내 약 뿌릴 때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는 그런 이 배려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약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약을 뿌리는 시기는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뽕잎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약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한번 균핵병이 딱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서서히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균핵병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OD가 이렇게 하얗게 병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까맣다가 갑자기 다 하얘지는 그런 OD의 균핵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핵병은 월동을 해요. 땅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우리 포장해서 월동을 해서 발화가 돼서 포자가 비산돼 가지고 감염이 되면, 감염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감염된 포장에서는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 철저하게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활동을 하면 이런 포자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하순, 5월 초순에 탁 터집니다. 터져서 4월 하순, 5월 초순 정도 되면 우리의 포장이 뽕밭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 이때 여기에서 딱 가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제를 살포를 해도 방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OD에 약을 뿌린다고 그러면 안 사 먹어요. 왜? 닦아 드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쳤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걸린 것은 아무리 약을 뿌려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되겠지 하고선 약을 계속 뿌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OD밭에 가서 맨날 살아서 약 뿌린다고 그런 그게 자꾸 소문이 나고 퍼져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야, 뽕나무, OD 뽕나무 약 뿌리네. 저 사람 어제 뿌리더니 또 뿌리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진짜 우리 OD 농가들이 스스로 다 침체되고 많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집에 불가분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약을 못 뿌렸어서 문제가 되면은 과감하게 그 해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때 정확하게 하시면 한 해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만큼 또 OD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금방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교육 오신 분들은 반드시 꼭 좀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균핵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 조건은 전년도 병 발생한 보종이나 또 인근 포장, 특히 논두렁, 밭두렁에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뽕나무, 거기에서 방제를 안 됐을 경우 잔황이나 포장이 날라와서 내 뽕밭에 비산이 돼서 와가지고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밭 약을 뿌릴 때는 주변에 우리 소독기 줄이 닿을 수 있는 그 주변까지는 같이 살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틀 무렵 습도가 잘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대개 보면 4월 우리 장마가 한번 가물었다가 4월 달에 비 한번 왕창 와주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조금 오다가 쭉 가물고 6월 한 20일부터 이제 빠른 지역은 6월 20일부터 장마권에 접어들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충청권의 장마 시기는 대개 보면 6월 25일서부터 6월 말 7월 초까지 이제 장마기가 우리 충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 달에 아주 반드시 꼭 비가 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니까 이 정확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에 너무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뽕밭이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안개가 자주 끼는 곳, 그 다음에 바람의 흐름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뽕밭을 조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이 조성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뽕잎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나시고, 뭐 떨어진 뽕잎 안 치워도 이제 제대로 적게 방제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리는 것이 밀식. 전국적으로 균핵병이 심해도 충남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을 해봐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넓게 심는 거예요. 6m, 2.5m 막 이렇게 심어대니까 70주 심으면 300평에 70주 심어놓으면 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굵기 되는 거 300평 밭에다가 심어놔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뽕나무 그냥 어디서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몇 개씩 툭툭 서있지 그냥 놀고 있는 땅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고 그럽니다. 우리 초창기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뽕나무 심었을 때 부부싸움만 아는 사람 없고 다 미친놈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2, 3년 지나서 돈 부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그래도 젊은 놈이라 일찍 기술 받아들이니까 돈 부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충남은 밀식을 하질 않아요. 거의 뭐 60주, 70주밖에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풍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저희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균핵병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뭐 교과서적인 약이죠. 뭐 병든 오이는 이제 모든 병의 100% 방제는 없습니다. 90% 이상 방제가 되면 방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오디 뽕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한번 5월, 6월 달에 저희 사업장에 오시면 오디 뽕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단 데는 병이 없는데 안 단 데는 또 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적기 방제를 하다 보니까 타도에서 균핵병이 심하다고 해도 우리 충남은 거의 균핵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방제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하시고 보면은 그래도 간혹 한두 개씩 보입니다. 그런 데는 보이는 거는 바로바로 따서 태워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지 핵폭탄 뭐 이런 쭉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상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제 뭐 톱시넴 구타이면하면 농약 선전용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는데요. 이따가 쭉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려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색깔을 틀리게 해놨죠. 나무를 넓게 심고 봄에 가지를 너무 많았을 때 솎아서 이렇게 해주면 바람이 잘 통하면 크게 적이 되지 않고 예방 위주로. 이게 티오파네이트 메틸 소화제라고 하면은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톱시넴, 구타임, 티오파네이트 메틸 트리플 플루미스톨 소화제. 이 상당히 이거는 영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타임, 톱시넴 하면 일부 농약회사에서 너 그거 상표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저를 신고하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톱시넴, 구타임, 그 다음에 이제 다 뽕나무 이를 방지하는 팬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 글씨를 했죠. 오디가 맺은 후에는 절대 약 살포 금지. 왜냐하면 씻어 먹을 수도 없고 약을 아무리 10번, 20번 뿌려도 방제가 되질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재배에 의한 방법인데요.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시설하우스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 일식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석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넣고 로타리를 쳐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땅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균핵병의 잔황반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대신 깊게 갈아야 됩니다. 깊게 갈아야 되니까 깊게 가려면 여러분들 경운기 깊게 막 가로도 몇 센치 정도밖에 안 갈리시는지 아십니까? 15cm도 안 들어가요. 트랙타도 15cm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트랙타가 가서 갈아야 되는데
트랙터가 폭이 2m짜리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농기계가 없어도 남해를 쓸 때 지금은 경운기 가지고 로타리 치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트랙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집에 트랙터 있는 기계를 활용을 할래도 넓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트랙터가 와서 로타리를 치고 밭을 갈아줘야 되니까. 남의 손을 빌리더라도 트랙터가 오지 경운기가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넓게 여러분들 심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70주 심었다고 절대 수확량 줄지 않습니다. 더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땅에 묻었을 때 이 석회를 시용하면 이 자란방이 죽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상 재배를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옷 입은 것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뭐 체험객이 됐든 아니면 손님이 와서 살 적에도 깨끗한 도장에서, 이제 초상 재배하는 경우는 그물망을 설치를 못하고 그냥 바닥에다 그물망 깔고 했을 때 이 풀로 인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물망을 설치하면 깨끗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톱시넴이나 푸타임이 이렇게 약효가 뿌렸을 때 약효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무처리했을 경우는 그건 85% 그건 일익이 도형이 발생이 되는데, 톱시넴을 뿌리면 한 15에서 15%, 푸타임은 한 5% 정도 백기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실험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시넴이나 푸타임은 살균제예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잔류 독성을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뽕나무 이입니다. 아주 징그럽죠, 이거. 이게 특히 날이 가물다든지 이러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닿으면 가렵고, 또 어디가 여기에 다 묻으면 이게 그냥 바람이 불어서 호호 입으로 불어서 떨어질 게 아닙니다. 끈적끈적거려요.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설탕 마냥 끈적끈적. 이게 한번 푹 밟으면 발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뽕나무인데요. 이거는 뒤에 뽕잎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성충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것이 참 이게 토해낸 거거든요. 그 원충이. 이게 뽕나무인데 이게 바람에 막 날아가서 안고 해가지고 되는데요. 뽕나무는 누에를 칠 적에도 누에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이게 반드시 방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돼 있으면 누에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는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얼음벌레가 한 4mm 정도, 뭐 어지간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교재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 모양의 흰 남물질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1년에 1회 정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5월 상순에 어린 뽕잎에 뒷면에 알을 낳아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5월 상순 지나면은 이제 대개 우리가 오디를 딸 때가 6월 말부터 따는데, 6월 초부터 따는데, 얘가 한 달 동안 쭉 자라서 그때 뽕나무에 이 물질을 분비해서 이 뽕잎에다 막 칠해놓고 오디에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벌레가 잎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 입은 나중에 오그라들고 바삭바삭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뽕잎이 충분하게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만이 오디도 크고 또 당도도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이 해를 줄 경우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닿으면 특히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으면 2차적인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풍이 상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집도 명당자리는 통풍이 잘 되는 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통풍이 안 되는 폐가고 흉가고, 그 다음에 묘소자리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이 명당자리고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통풍입니다. 바람으로 키우고 바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될 때는 상당히 모든 것이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약재가 이 팬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디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에용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누에용에는 뿌렸을 때는 누에가 다 죽습니다. 이게 잔류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누에는 해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이런 쪽에 뿌리는 약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이틀만 지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DDVP는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 DDVP가 참 좋은 약이었었는데 뭐 요게 뭐 무슨 그 어떤 그 저기를 해서 우리 그 사람의 그 염색체를 변화를 시키는 그런 뭐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DDVP 대용으로 나온 것이 팬텀이거든요. 요거는 오디용에는 반드시 팬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에용에는 DDVP가 없기 때문에 엘산 정도를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 따로따로 약을 방제를 하려면 방제 시기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동시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시방제를 2번만 딱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타임하고 팬덤하고 혼합해서 한번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톱시넴하고 팬덤하고 섞어서 한번 방제를 하시고 그래서 2번만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DVP는 이제 안 나오니까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오늘 뭐 다 잊어먹고 가셔도 뭐 뽕나무는 너희들이 알아서 주니까 내가 뭐 뽕나무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건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른 거 다 잊어먹고 가셔도 되고 이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1박 2일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터한 겁니다. 왜? 균핵병하고 뽕나무 이만 안 걸리면 뭐 어디 따고 생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안에서 한 농가가 항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 친구가 약을 같이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밭하고 내 밭하고 토신도 틀릴 테고 내가 거름 준 양도 틀리고 그 다음에 밭의 높이 위치가 다 틀리고 친구는 양달인 밭일 경우도 있지만 내 밭은 음달일 경우는 양달하고 음달하고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4월 말 5월 초순에는 뽕밭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 삼아서 걸어가서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애지중지 해주면서 또 대화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균핵병 안 걸리게 적게 잘 방지해 줄 테니까 너도 올해 나한테 많은 오디를 줘서 좀 돈을 벌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걸어가서 운동돼서 좋고 또 뽕나무하고 대화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과 4월 말 5월 초 많이 간다고 해도 열흘 정도 뺏기만 제대로만 가주시면 여러분들 균핵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4월 말 우리 충청도 지역에는 뭐 금산이나 뭐 산간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공주 지역에 우리 잠사건축 사업장이면 4월 말 정도 되면 물이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눈이 까맣게 있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서 수분 이동이 시작되면 이제 눈이 파라지면서 막 큽니다. 그 보면 눈이 다 파래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탁 터집니다. 이걸 탈폭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탈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눈이 터진다 그래서 탈포예요. 그래서 탈포해가지고 보면은 뽕잎은 밑에서부터 터집니다. 그래서 뽕잎은 아래서부터 1엽, 2엽, 3엽, 4엽, 5엽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엽 나와가지고 2엽이 터지려고 할 때가 1차 방제 적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뽕잎이 하나 나오고 하나가 또 나오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내 뽕밭에 50% 정도 됐을 때 그때가 1차 방제 적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잡으셔야지. 보면은 우리 사람 손도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어떤 나무는 양지 바른 데는 더 나온 게 있고 또 음달에는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아하, 요 정도면 내가 판단하기에 50% 내지 60%는 한 입 나오고 두 입 나오려고 하는 시기구나. 이때 1차 방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만약에 굿타임이 됐든 톱시넴이 됐든 어느 거를 먼저 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굿타임하고 팬덤을 섞어서 뿌리시든지 아니면 톱시넴하고 팬덤을 섞어서 뿌리시든지 1차 방제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제는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잎이 또 한 개 정도 더 나오면서 이제 오디가 밀고 나와요. 우리 충청도에 공급된 뽕나무는 오디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잎이 한두 개 나오면서 오디가 나옵니다. 그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러니까는 잎이 한두 개, 최소한 2개 내지 3개 나오면서 오디가 밀고 나올 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러니까 1차 뿌리고 평균적으로 날씨가 그냥 예년과 같이 갈 때 그 정도 되면은 잎이 하나 정도 더 나오면서 이제 오디가 밀고 나옵니다. 쬐그맣게. 거기에 이제 하얀 이제 암꽃까지 이 하얀 털이 같이 나오면서 나옵니다. 그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때는 1차에 구타임을 뿌렸으면 2차에는 톱신엠하고 펜담을 이렇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차에 톱신하고 펜텀을 뿌렸으면 2차에는 구타임하고 펜텀. 약을 똑같은 약을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성을 키워주지 않게 해서 바꿔 쓰라는 겁니다. 그때 2차 방제를 해주시는데 땅과 뽕나무 가지가 충분히 뭐 잎이래야 우리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될 정도로 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흠뻑 뿌려주면 입에 다 충분히 붙죠. 가지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도 같이. 그러니까 약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뽕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1000백으로 타셔가지고 아주 흠뻑 가지가 흠뻑 젖도록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같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균핵병이 거의 없습니다. 뽕나무이도 거의 잡아집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00%낫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사람 손도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음달이라든지 또 좀 햇빛을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좀 적어서 못 빨아 올렸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약간의 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꼭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옆집에서 A라는 사람이 야 새통이 아버지 약 뿌린다고 야 나도 뿌려야지 가서 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태안에서 일례로 똑같은 약을 똑같이 뿌렸는데 왜 저 사람은 10% 내지 20%밖에 안 걸렸는데 나는 천멸이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 적기를 놓쳤으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적기를 놓치면 약을 10번을 뿌리든 20번을 뿌리든 방제가 안 된다고 했고 만약에 적기를 놓쳤으면 깨끗하게 포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만 뿌리고 약간만 내비는 거예요. 내 인건비 내비고 그거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적기에 뿌려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도 8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 레몬, 그 다음에 국화, 구기자, 인삼, 뭐 우리 여기 뭐 누에 잠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양념 채소, 와서 뭐 마늘, 생강 이런 까지 전부 이쪽에서 합니다. 백합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농업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고 할 때는 충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묻고 답하기에 딱 클릭만 해놓으면 뭐 금방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잠업에 대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장사곤충사업장 홈페이지에 가면 그동안 농민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수확 시기는 대개 보면 익는 숙계에 따라서 3 내지 5회를 수확을 한다는데요.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뭐 이틀에 한 번씩 해 놓으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그걸 바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오디 수확 시기는 6월 10일서부터 6월 한 25일까지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5번 정도 수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주의사항은 절대 땅에 떨어진 것은 되도록이면 넣지 마십시오. 정 아까우면 땅에 떨어진 건 따로 모아서 엑기스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엑기스를 담으면 침전, 모래나 흙 같은 거는 밑으로 침전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위에 것만 엑기스만 걷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땅에 떨어진 오디는 수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량 오디 같은 거
덜 익은 오디라든지 병든 오디가 같이 들어가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후 관리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뭐 냉동 창고가 그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단지나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마다 거의 냉동 창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냉동 창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디가 지금 충남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4,500 농가가 오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가셔서 오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그쪽에 이렇게 협조에는 편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영하 45도라고 그러는데 45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냉동 창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영하 20도 정도만 떨어져도 뭐 충분하게 냉동이 되고 오디 제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결을 해야만이 나중에 택배를 보낼 때 포장하기도 쉽고 딱 그 땅에다 떨어뜨리면 유리알 떨어지듯이 따락 떨어집니다. 동결을 하면. 그러면 바로 이 냉동을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비닐로 깔고 딱 하면 택배가 다음날 가도 녹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얼음팩 같은 거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비용을 더 드립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택배 회사를 정확하게 잘 쓰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그물망 수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손쉽고 구하기 쉬운 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벼 말리는 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촘촘해가지고 이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꾸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지가 하나만 올라와야만이 하기가 좋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찍찍이로 했습니다. 딱 오므려 놨다가 싹 피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기다 이제 와이어 줄을 당겨도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오디가 좀 떨어질 겸 최대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찍찍이를 쭉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띄면 떨어지도록. 근데 너무 벼 말리는 망이 촘촘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두꺼우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파이프 유인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그물망을 설치한 건데 이게 작년에 3,400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농가입니다. 우리 한천에 있는 농가인데요. 1년 차에는 여기다 고추가 됐건 뭐가 되든 어떤 작물을 해도 돼요. 여기가 다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요 나무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파이프 유인하고 이 사람은 또 이게 자꾸 기술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우스 개폐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개폐기를 이용해서 요게 이렇게 이제 돌리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게 이게 쫙 이렇게 옵니다. 게다가 접으면 딱 접히고 요거를 이 개폐기에다 연결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가보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내일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내일 여기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뭐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세도 이분이 이제 67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상베리가 대심입니다. 초창기에는 상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성에서 270조, 그 다음에 수양이 고당도 100주를 지금 현재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4,300평방미터 이렇게 하면은 4,300이 한 1,27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이게 2년 전에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이 수양 심기 전에는 거의 10톤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10톤 땄다고 그러면 너무 또 거짓말이라고 하도 뻥 튀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줄여는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만큼 이상 땄습니다. 10톤. 그리고 소득액은 한 8천 정도, 7에서 8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뽕나무 품종을 그냥 잽싸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요게 상베리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2007년부터 심었습니다. 이 집 2008년도에 심었고요. 그래서 남보다 한 7, 8년은 저희들이 앞당겨서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 수영 및 재배 관리를 해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 홍보.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많이 따서 팔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냉동 창고에다 갖다 놓아놓고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듯이 너무 다르면 설탕 뿌렸느냐고 전화 왔었고 까마면 물감 뿌렸느냐고 전화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잔류독성 검사해본다고 그래서 해보십시오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뭐 추후엔 연락 오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팔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1, 2톤 이상은 매년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기 고정화가 돼가지고 잘 파는데 큰 걱정이 지금 이제 노변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제가 길가로 쭉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방풍님을 심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또 제 말 듣고 지금 심어서 사철나무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일부는 컸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머지않아 이 집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신규로 조성하신 농가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씩 해서 20가지를 한 나무에서 이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심은 겁니다. 여기 이제 Y자형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파이프. 네. 요거는 이제 이중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림을 이분이 한 해에 비를 맞춰갖고 한 2톤 정도를 유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물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한 3,000원씩 팔 테니까 팔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다 뭐 나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나름이 있겠지만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관계로 비 맞은 것을 내가 싸게 팔아서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오디에 대한 인식이 나중에 비 맞은 오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디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을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2톤에 3,000원씩이면 600만 원 정도를 그냥 내밀었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1,000원에서 달라고 쫓아왔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Y자형으로 하면 이 쪼개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80cm 정도 위에서 휘어버리면 이 파이프가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는 가지가 없습니다. 왜? 그물망을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땅에 떨어지니까 여기는 아싸리 가지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cm를 올려서 하면 여기 밑에까지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면 수확량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한 양. 그러니까 양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수확량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쪼개지지 않고 잘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 초창기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하고 또 뒤쫓아나가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의 단점만 보완하면 완전한 저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우스는 어떻게 털어요? 예? 하우스는 어떻게 털어요? 그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오디 대심이 열린 뽕나무입니다. 15년도 이게 올해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자, 오디가 이렇게 달립니다. 달박달박. 그래서 아까 체험농가 할 때 이게 다 시커멓잖아요. 여기를 딱 따면 여기가 워낙 많으니까 끝이가 빨갑니다. 그러니까 체험농가에 들어와서 안 익었다고 다 집어내던져요. 그러니까 손실량이 많으니까 이분은 체험을 안 합니다. 이 집 농가는. 다 그냥 따서 팔고. 자,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폭이 6m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에서 요쪽 나무까지 폭이 6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2m.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m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서로 겹쳐버려. 너무 많이 겹쳐요. 보면은 여기서 후이고 이쪽에서 후이니까 여기가 벌써 뽕잎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조성하시는 분들한테는 2.5m를 심으라고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폭은 6m에 2.5m. 오디는 아무리 넓게 심어도 해서 이제 보면 여기가 1m입니다. 1m. 여기가 3m. 여기 2.5m, 2.5m 해서 6m. 여기를 똥구루마를 끌고 다니면 오디를 땀.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오디가 다 이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땅에 흙에 묻을 염려가 없고 이 그물망이 엉성하니까 어지간하면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망 가격은 별거 아닌데 이 철제 파이프 가격이 70%. 그래서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평 정도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값이 70%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나이롱 줄 뺑빵하게 당겨 놓고 중간중간에 해놓고 이것만 걸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면 여기를 꾹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오디가 여기저기 있던 걸 여기를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또르르 굴러서 이렇게 몰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로 푹 퍼서 담습니다. 떠는 방법은 이 가지를 탁탁 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잘라내빌 거예요. 상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대나무로 지금 이분이 혼자 이거를 툭툭툭 칩니다. 그러면 익은 것만 떨어져요. 간혹 빨간 거 있어도 이거 가락동으로 올라가도 다 경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툭툭툭 다니면서 뛰다가 만약에 수확량은 누가 주문한 게 많고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랑으로 들어갑니다. 발로 한 번씩 탁탁 걷어차요. 쭉 탁탁탁 치고 간다면 어디가 두루룩 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사모님은 바가지 담은 거 갖고서 스티로폼 박스 2kg씩 딱딱 이렇게 담습니다. 여기다. 똥구름 이게 구름하잖아요. 바퀴 2개 달린 거. 해서 2kg 딱 담아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만두 먹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택배 보냅니다. 이제 가락동으로 가면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경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면 5,000원, 4,000원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출하 안 하고 바로 다 냉동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7,000원씩 냉동창고에 10kg에 7,000원씩 택배비 별도,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75,000원씩 공급을 합니다. 전국으로 이제 다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다 이제 냉동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를 다 따고 이게 전지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대나무를 탁탁 쳐서 이런데 가지에 상처가 나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눈 하나지 2개 남기고 싹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보면 이게 8월, 7월 말, 참 6월 말, 7월 초 이렇게 자르려고 저 뽕나무 다 절단났다고 그러죠. 보시면 이분은 어떻게 보여야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훤해져. 가지를 더 키워 올라와도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수확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올라와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좀 좁히면 되죠. 한 80cm로 좁히면 20cm 정도 더 올라와도 여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하우스 높이가 보통 얼마죠? 제일 높은데? 대개 10m 파이프를 휜 겁니다. 예, 10m나 9m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지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해놓고, 이게 이제 전지해서 자른 다음에 이제 파쇄를 하는 거예요. 이 파쇄기로. 파쇄해서 이 고랑에다가, 예, 이 고랑에다 다 넣은 거예요.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뽕나무 가지가 파쇄된 상태로 거름물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상당히 푸석푸석거리고 좋아요. 한번 내일 가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우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뽕밭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10월 달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커요. 그렇게 이렇게 잘라놓았는데 10월달 가니까 이렇게 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건달 농사 마찬가지죠. 7월달 어디 전지해놓고 파쇄해놓고 갖다 놓고 뽕밭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양을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 간작으로 들깨 이렇게 심어서 농사를 저 먹는데 이쪽은 콩을 심었고 요거는 대심이고 이쪽은 수양. 그러니까 대심 내는 심을 수가 없죠. 그늘이 지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 하우스가 이게 옛날 복숭아 하던 하우스 파이프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후인 겁니다. 그래서 수양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1m짜리를 주었어도 밑에서부터 가지를 받아서 낮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서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다 유인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음에 2월 달입니다. 2월 말 3월 초. 그전에는 뽕밭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빤붙하게 서 있는 거, 이쪽으로 서 있는 거 휘어서 이쪽 파이프에 묶고, 이쪽 건 이쪽 파이프에다 묶는 것만 하는 겁니다. 끈이 지금 여기 하얀 나이론으로 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인삼 그 해가림 시설 부직포하는 그 양발 끈 같은 거 그런 거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 부부가 이렇게 67세 두 부부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 하나도 안 써요. 네,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가깝게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줬고 비배 관리를 잘 하셨고 과감한 투자 이게 보조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면 1년이면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인 파이프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시고 비가림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주소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다 전지를 해서 지금 위에 나온 가지는 전부 새순입니다. 보면 새순이 최소한 2m 이상은 다 컸어요. 예,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밑에가 그냥 없이 그냥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지를 할 때 이 되도록이면 안쪽 거는 잘라버렸어요. 왜? 가생이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 봄에 봐가지고, 예, 이렇게 너무 이런 시원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솎아주시면 돼요. 봄에. 그리고 나머지는 쭉 놔두시면 여기서 다 오디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엄청 달려요. 근데 내일 농가에 가볼 거는 거기는 파이프를 다 이렇게 각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난 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나무에 맞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지금 서투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뽕밭을 저 파이프 유인형으로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정을 해. 그러니까 원칙은 파이프 유인형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파이프 사이사이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파이프하고 파이프 사이에 뽕나무가 심어져서 여기도 하나 올라가가지고 양쪽으로 가지를 유인하는 거예요. 배하고 껐네. 예. 그렇게 해놓으면, 수확량도 많고, 뭐, 이 태양, 햇빛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좋고, 통풍도 잘 내요. 그래서 병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저희 수양 품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심하고 수양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양이 있어요. 저쪽에 가시면 이제 대심하고 수양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올 가을에 공급해 주려고 지금 그 생육 중에 있는 그런 그 뽕나무 품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이프 유인형으로 하려면은 요건 잘라내고 요거는 이쪽으로 키우고 요건 이쪽으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면 나머지는 다 훑어줘야 돼요. 밑에는. 어. 밑에 가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을에 갖다 심을 때 흩어주고 위에 것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심어 놓으란 말이에요. 심어 놓으면 이거는 죽는 수가 있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삐뚤삐뚤 나올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훑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묘목업자들은 요만큼 잘라서 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6월달에 오디가 이만큼 달려갖고 오디가 컸잖아요. 그러면 전지를 어디 내주냐면 여기를 다 잘라주는 거 이렇게요.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그럼 여기서 또 가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